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 직바로 말을 못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말해야 될 그 타이밍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확신이 있어요. 아, 기다리면 되더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건드려서 실패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알파 요소라고 하는 것은 베타에서 파생된 뭐죠? 원시적 사고 요소예요. 그 원시적인 사고 요소는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결코 언어나 개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시적 사고는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어렴풋하게 나타나면 그 이미지로부터 꿈이 파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C행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A행은 베타 요소잖아요. B행은 알파 요소죠. 그리고 C행은 뭐예요? 꿈사고, 꿈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 사고가 시작되고 꿈꾸기가 가능해지면은 전 개념화가 되죠.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전 개념화잖아요. 그 다음에 개념화, 개념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베타에서 파생된 원시적 사고가 알파 요소다. 그리고 저장하고 이용 가능한 꿈 사고와 깨어있는 생각하기를 위한 요소다. 꿈 사고를 위한 전 단계. 그게 이제 그 원시적인 사고고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나는 게 알파 요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장을 다시 볼까요? 34쪽.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좀 더 이해가 더 빠르죠? 아,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은 고생과, 그리고 이게요, 뭐 이렇게 핵심이 없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뽑아내서 이 툴을 만든다는 게 나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저는 정리를 잘한 편인데도 너무 힘들어. 이 그 비혼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표로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 이렇게 그걸 전부 정리해서 이렇게 체감권을 낸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정서적 경험은 깨어있을 때 일어나는 정서적 경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꿈에서의 감정이나 깨어있을 때 감정이나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를 보면 의식과 무의식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게. 두 경우 모두 정서적 경험의 지각이 꿈사고에 사용될 수 있기 전에 알파 기능에 의해 작업돼야 한다. 알파 기능이 있어야 이제 알파 요소를 바뀌죠. 그래서 2번 보면 알파 기능은 내담자가 자각하는 모든 감각 인상과 모든 정서에 작용한다. 알파 기능이 성공적으로 작용하면 알파 요소가 생성되죠. 그래서 이 요소는 꿈 사고의 저장과 요구에 적합하게 됩니다. 이제 꿈꾸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알파 기능이 장애가 생겨서 알파 기능이 작용하지 않으면 내담자가 자각한 감각 인상과 경험한 정서는 변화하지 않죠. 경험은 했으나 의미 파생을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를 뭐라 그런다고요? 베타 요소라고 부르겠다. 아까 내가 이제 그 치과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치과 의사는 베타죠.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 학생한테는. 분명히 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뒤에 아버지가 있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아버지라고 생각도 못하고, 내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무의식은 알아차리고 일단 베타 요소로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본인은 그 치과 의사하고의 경험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실에 와서 내 뱉었단 말이에요. 내 뱉었는데 내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래? 치과 의사, 이빨 아픈데 보네. 그래. 잘 봤다, 자식아. 그래. 다음에 이빨 아프지 마. 야, 이빨 관리 잘해야지, 자식아. 너 왜 그래? 그러고 이제 넘어가면 내가 알파 기능이 없는 거야, 나한테는. 왜 웃어? 대부분의 상담사들이 그런다는 거죠. 되게 인지적으로 훈련받고 인지행동적으로 훈련받은 상담사들은 그냥 내담자가 그냥 하는 말을 거지것대로 해석하고 어떻게 내가 뒤처리를 해줄까 이 연구만 하는 거죠.
그거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이미지를 생성해낼 거냐. 그리고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요소를 내가 상징화시켜서 드러나게 할 거냐. 의미부여를 할 거냐. 그 치과 의사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한 것은 나죠. 결국은 상담사에게 상징화 능력이 없으면 의미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나는 상담할 때요, 아무 준비를 안 해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편한 돈벌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준비도 안 하고 메모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멍하니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왜 말 안 하세요? 빨리 하세요. 그러면 그런가 하면서 이제 머리 끄적끄적 긁다가 한두 마디 이제 할뚱말뚱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베타 요소가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장난 삼아서 농담 따먹기 하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늘 이제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묻죠. 물으면은 이제 어떤 사람 잘 지냈어요?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 딱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자기 얘기하는 그걸로 나는 물건 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첫 마디가 뭐 나왔냐. 그 다음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그 첫 마디 가지고 한 시간 내내 놓으면 돼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마켓에 가는데 뭐 자동차 장난감 있다고 그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오늘 뭐 해야겠다, 내일 뭐 해야 되겠다. 계획은 세우되 그대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계획 세우는 건 항상 보이기 위한 거지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베타 요소로 남은 것을 알파 요소로 바꾸는 것은 상담사의 알파 기능에 달려있다. 그리고 알파 기능은 시각화 능력에 달려있고 상징화 능력과 연결된다는 거죠. 관계 능력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요소와 달리 베타 요소는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물 자체로 느껴진다. 어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자체, 물건처럼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36쪽 보시면은 4번에 보면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알파 요소로 변환할 수 없으면 뭐 한다고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꿈을 안 꿉니다.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알파 기능에 손상이 갔거나 아니면은 발달이 안 됐거나 아니면 훈련이 안 된 겁니다. 너무 여러분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이랬다고 그래서. 아니면 너무 편안하거나 너무 편안해도 꿈을 잘 안 꾸죠. 알파 기능은 감각 인상을 알파 요소로 변형시킵니다. 이 감각 인상이 베타 요소죠. 알파 요소는 꿈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시각적 이미지와 비슷하거나 사실상 똑같을 수가 있다. 꿈에 나타나는 그런 시각적 이미지하고 비슷하다. 여기에서 사실은 그 사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hapter 4로 가면 이제 2번을 보면요. 경험에서 배우기 위하여,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경험이죠. 항상 비욘이 말하는 거는 경험하면 정서적 경험이에요. 그리고 관계 하면 뭐라고요? 정서적 관계입니다. 중요한 거는 정서와 관계라고 그러죠, 항상. 그래서 경험에서 배우기 위하여 알파 기능이 작동해야만 정서적 경험을 자각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하고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박정수 교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종수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어떤 정서적인 관계를 맺고 있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이거를 사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느끼십시오. 어떤 정서적인 링크가 되어 있는가. 무엇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서적인 관계가 변화시키고 그 정서적인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신뢰를 경험합니다. 진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식은 진실을 경험하게 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가고 사고로 가면 갈수록 정서하고는 멀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알파 요소는 이 경험의 인상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정서적 경험에서 알파 요소가 만들어지겠죠. 베타 요소는 정서적 경험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알파 요소는 저장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꿈 사고와 무의식적인 깨어있는 생각하기. 무의식적이면서 깨어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몸은 깨어있죠. 몸은 깨어있는데 의식의 사고를 비우는 작업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 불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선수행이라든가. 그렇죠? 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깨어있으면서 마음을 비우기.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의 꿈꾸기, 또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고하기. 무의식적이면서도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의식은 있으나 이런 어떤 이전의 사고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기억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기능은 의식적 생각과 추론을 하는데 필요하다. 또 하나의 기술을 배우는데 사고라는 의식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생각하기를 또 무의식으로 처방하는 데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고하는 데도 필요하죠. 알파 기능은. 그렇지만 사고가 버거워서 일단 무의식에 저장해야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무의식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베타 요소는 무의식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꾸고 그걸 의식으로 올릴 거냐 말 거냐는 알파 기능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파 요소로 바뀌는데 그 알파 요소, 그 딸내미 방이 있는데 미국에 갔는데 그 딸내미 도와주러 갔는데 바로 옆방에 히스패닉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총을 잘못 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쐈는지 딸내미 방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딸이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총알이 관통해버리면 자기 방을 총소리하고 함께.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제 막 또 어떻게 딸하고도 관계도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막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막 이메일로 막 계속 오는 거죠. 아이 나도 짜증 되게 나지.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급하니까 바로 답을 해주길 원하죠. 바로 답을 해줄 수가 있나? 응? 나는 이제 그때 멍해지면서 잠잠해지죠. 소위 계시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도대체 이 오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나를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돼도 이제 답을 안 하죠. 그래서 딱 온 게 뭐냐면 안개가 자욱할 때는 안개가 거칠 때까지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야 되겠죠. 그 말 한마디 딱 했어요. 안개가 자욱할 때는 서둘러서 나가려고 그러거나 그러면은 다치잖아요. 사고 나고 길 잃어버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안개가 거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그 말 한마디 딱 해줬죠. 상당히 그 이후로 풀려나갔습니다. 내가 볼 때 확연히 본인은 전혀 기억 못합니다. 전혀 기억 못해요. 또 하나 사건은 어떤 여자는 맨날 사탄이 자기를 뭐라 그러는데 그리고 나를 만나러 갈 때 예쁘게 하려고 멋있는 빨간 옷을 딱 입는데 뒤에서 사탄이 너 박 교수님 욕하려고 그러더래. 그래서 놀래 자빠져가지고 옷을 확 벗어 던지고 후줄근한 무슨 검정 무슨 바바리 코트 입고 나와서 내가 너는 남자 만나러 와놓고 이렇게 후줄근한 옷 입고 왔냐 내가 그랬지. 나는 남자 아니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사탄이 교수님 유혹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옷 다 벗어던지고 예쁘게 하고 올라다고 그랬는데 사탄 때문에 그랬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다음부터는 사탄이 또 올 거 아니냐. 내가 그러니까 자주 온대. 그 사탄한테 이래라. 뭐라 그럴까요? 또 그러면 에이씨 한 번만 봐줘. 너라면 안 그러겠냐? 좀 한번 봐줘, 자식아. 그 다음부터 사탄 얘기 입에서 나오지가 않았어. 본인이 기억했느냐도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그 사탄의 초월적인 그 존재를 현실로 끌어내려 버렸잖아요.
놀이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잖아. 사탄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사탄이라고 쫓아내지 않고 파트너로 만들었고 놀이의 대상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 나는 상징화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을 몸이 알아들은 거예요. 몸이. 어떻게 내가 말한 거를 지식으로 알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거든요. 지금 내가 한 얘기는 설명하려고 글로 쓰려고 하면 한참 써야 될 정말 놀라운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놀라운 이론이에요. 그럼 이 이론 치료 기법을 내가 글로 쓰려고 하면 책으로도 한 건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을 언어로 이해하겠습니까? 전체로 몸으로 상징으로 이해한 겁니다. 몸이. 그래가지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한 1년 후에 물었어. 그때 내가 사탄 얘기 요즘 왜 안 하냐? 그러게요.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 그 옷 빨간 옷 입고 온다고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까?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먹고 전혀 생각 안 해요. 몸이 기억한다는 거죠. 놀라운 체험은 나는 너무 많이 합니다. 최근에도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진짜 화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거를 내가 홈페이지에 써놨죠? 그거는 내 경험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화가는 막 나한테 막 그러길래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딱 한마디. 진짜 화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이 오기를 기다리죠. 그거 안달해가지고 말이지 막 그냥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고 막 뭔가를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바로 알파 기능에서 나온 꿈꾸기고 이것이 바로 상징화 작업입니다.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효과인데 그걸 이해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뭐 화가가 왜 그림을 안 그려? 그리고 어떻게 그림이 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비혼도 배우고 그래서 그림은 오로 생각할 수 있다는 등 그림이 진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내담자가 어떻게 사상을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몸은 그걸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몸은. 그래서 우리는 머리 쓰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